아, 그럼 너 이거 안 쳤나? 난 안 쳤고. 응? 잘못 말하면 다른 학원에서 처음으로. 아, 처음으로 온 거고. 그럼 요거 한번 봐. 풀이를 할 건데, 그럼 이 학원 다닌 거는 아니네. 오케이. 잠시만. 자, 먼저 그 등가 속도 운동,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자, 등가 속도 직선 운동 이거 외우셔야 돼. 재선이 외웠어? 좀 외우면 안 돼. 완전히 외워야 돼. 자, V 이거는 뭐예요? 처음 속도예요? 나중 속도예요? 나중이에요, 나중. 알겠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붕 가는데 처음에 빠르기가 있어. 빠르기가 있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 빨라지거나 더 느려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더 빨라지려면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야. 그지? 힘을 받으면 가속도라는 게 생기거든. 그래서 가속도가 같은 방향이면 얘가 더 빨라질 것이고, 힘을 반대로 받으면 가속도도 반대로 작용해갖고 이게 속도가 떨어진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 이 속도가 처음보다 더 느려질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 이걸 플러스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대로 이렇게 방해하는 힘이 있다. 마찰력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얘는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야.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속도를 구하는 식이 있는데 이게 처음 속도에다가 뭐를 어떻게 더하면 되느냐? A 곱하기 시간 t만큼 요만큼을 더 보태주면 더 빨라지는 나중 속도가 되는 거야. 알겠지? 뭐 5초 뒤에 어떻게 됐니?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인지 알면은 거기에다가 뭐 5초를 곱해주면 처음에다가 이 A 곱하기 5초 하면은 이 속도가 된다는 얘기야. 외우셔야 돼요. 이거 못 외우면은 아무것도 뒤에 얘기가 안 돼. 자, 그 다음에 S는 뭐죠? 이건 이동 거리인데 변이 개념이에요. 변이. 얘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요만큼 거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변이 개념이에요. 변이.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여기 거리가 S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그래서 S는 만약에 가속도가 없어도 얘 빠르기 때문에 가는 거리가 발생되죠. 그죠? 시간 t 동안 하면은 몇 초 동안 가는 거리가 발생됩니다. 얘 때문에. 그래서 V0에다가 시간 t를 곱하면 돼요. 그런데 가속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더 빨라지는 빠르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10m/s인데 얘가 12m/s다라고 하면 2m/s만큼 더 빨라졌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겠죠. 빨라지기 전보다 조금 더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얼마냐라는 건데 그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1 AT 제곱이다. 저거 그래프로 다 설명했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등 속도 부분의 이동거리가 될 것이고, 변이가. 요거는 가속도 때문에 생기는 이동거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EAS는
이 AS는 이 두 식에서 T를 없애버리면, 방정식이니까 연립해서 없애버리면 요 식이 나와요. 알겠죠? 이 세 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외워두시고. 자, 2번도 한번 봅시다. 2번. 자, 2번에서는, 선생님, 보니까 단위 이상하게 적은 사람들 좀 보이던데, 그냥 숫자 맞으면 맞는 걸로 해줬다. 알겠지? 자, 여기 2번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이 차가 여기 25m/s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여기쯤 오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가 됐어요. 그죠? 이렇게 됐고, 요 떨어진 거리가 15m예요. 15m. 15m.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가속도 A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속도 A. 요거 구하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 A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런 값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이런 값. 그죠? 뭔가를 알아야 돼요. 즉, 여기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물리량이 A, 그 다음에 V0, V, T, S, 이렇게 총 5개의 물리량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이 5개 중에 몇 개를 알면 다 안다라고 했어요? 3개 알면은 다 안다라고 했어요. 그죠? 3개가 한 식에 나와 있으면 바로 알 수 있지만, 따로따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연립해가지고 구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평균 속력을 알려줬습니다. 평균 속력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이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저 식을 쓸 수 있고요. 자, 평균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죠. 그죠? 가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작용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됐을 때 봐봐. 여기가 처음 속도, 여기가 나중 속도라고 했을 때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평균은 여기에서 변하지 않고 이렇게 직선으로 변할 때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2분의 처음 더하기 나중. 이게 평균 속도예요. 평균. 평균입니다. 이거.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15. 여기 15야. 15. 자, 그러면 2분의 처음이 얼마죠? 처음만 안 해? 그지? 25. 그 다음 더하기 V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러면 곱하면 30이지요? 그럼 V는 어떻게 되는 거죠? 30 빼기 넘어가서 25 하니까 5가 되겠네. 아, 여기가 5m/s 이렇게 됐네요. 빠르기가 줄었네요. 빠르기가 줄었다? 아, 그럼 그래프를 이제, 제대로 그릴 수 있겠네. 자, 여기가 25. 그 다음, 여기가 5. 이거잖아. 맞죠? 몇 천지는 모르겠다. 몇 천지는 모르겠다. 그죠? 자, 그런데 속도 시간에서 이 면적이 뭐라고 했어요? 면적이. 면적이 바로 이 S라고 했어요. 이 S. 오케이?
그러면, 자,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처음, 나중, 그 다음 면적 알고 있죠, 면적. 거리. 그럼 3개 안 해? 3개 안 해? 이거 알고, 이거 알고, 이거 알면. 그죠? 자, 이 총 4개로 돼 있는 식들인데, 3개가 한 곳에 다 있는 게 보입니까? 보여요? 얘랑 얘가 한 식에 들어있는 거 몇 번째 식에 있어요? 3번째 식이 있잖아. 그죠? 그럼 뭐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얘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A는 3번째 식을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다 그냥 숫자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자, 2 곱하기 15죠. 15. 그 다음에 나중이 5입니다. 5의 제곱. 그 다음에 처음이 25의 제곱.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0m/s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자, 이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다? 마이너스? 그렇죠?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게 뭐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고, 그죠? 뭐 다른 힘이 존재할 수도 있고, 등등. 어쨌든, 이게 반대 방향으로,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지금 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요것만 적으시면 돼요. 마이너스는 굳이 안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터 퍼 세크로 적은 사람 있으면 요거 제곱 붙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나? 3번은. 자, 3번 그림 보면, 좀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시고. 그럼 교재 받았나? 교재 안 받았어? 없대? 저기 데스크 가가지고 물리 그 교재 달라고 하면 줄 거야. 가봐. 요렇게 생긴 거야. 요거야. 지민이 이거 외웠어, 이제? 외운 거 같아? 재선이는? 외운 거 같아? 완전 외워야 돼요. 완벽하게. 자, 그럼 요거 치워도 되죠? 이게 잘 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상당수 좀 있어서, 여러분들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죠? 이게 무엇으로 다 연결되느냐면 자유낙하 운동, 그 다음 연직 투상 운동, 연직 투하 운동.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플러스 등속도 운동을 하면 뭐가 나올 수 있느냐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런 운동. 그 다음에 자유낙하하고 연직투상 이런 것들을 섞으면 이렇게 돼요. 포물선 운동. 이런 것들 배우고. 직선 운동 가지고 잘 하면 이것들은 직선 운동이에요. 직선 운동. 그런데 곡선 운동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저거에서부터 시작한다. 저게 안 외워지는 사람들은요,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돼. 그러면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싹 다 안 돼. 알겠지? 자, 3번 한번 보세요. 그러면 3번. 자, 거기에 12m/s의 속력으로 다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5초 만에 딱 지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빠르기가. 빨라졌죠? 그죠? 그러면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문제에서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다리의 길이는 했습니다. 다리의 길이. 다리의 길이는 그러면 5초 동안에 걔가 지나간 이 변이 찾으면 되겠죠. 자, 이거 찾으려면 뭐 알아야 돼? 자, 지금 처음하고 나중 알고 있죠? 처음하고 나중? 처음하고 나중? 그죠? 맞나요? 처음하고 나중? 그럼 뭐 알아야 돼요? 가속도 알아야지, 가속도. 가속도 알 수 있습니까? 5초만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용하면 되겠죠. 처음, 나중, 시간. 그죠? 처음, 시간, 가속도 있으니까 이 식을 쓰려고 해도 가속도는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식 가지고 A는 구하면 됩니다. 자, 나중이 20. 처음이 얼마? 12. 시간이 5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A가 얼마야? 혹시 그 책이 어떤 거? 아, 요겁니다. 아, 그거예요? 네. 5분의 8이 되겠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나 여기에다 넣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S는 V0가 아까 12 곱하기 5초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5분의 8 그 다음 곱하기 T가 5초니까 5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요게 60이네. 아, 등속도로 가도 60만큼 가네. 그지? 요거 날라가면 요거 4니까 4, 5, 20이네. 그래서 80. 이것만 알고 있으면 푸는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연습하라고 지금 내고 있는 문제들이야. 제가 아, 없대? 그럼 오늘 좀 필기 위주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번. 4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착륙할 때 엄청 빠르겠죠. 그래서 멈출 거 아니야. 정지. 그러면 이게 처음이고 이게 나중 속도예요. 조심하셔야 돼.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뭐 구하라고 하냐면 요 착륙할 때 속도 요거 V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V. 그지? 자, 주어진 게 이제 300m 가서 멈췄다. 요즘 비행기 사고가 많은데 이 비행기 문제가 나왔네. 그죠? 미국에서는 뭐 2건. 그죠? 한국에서도 한 2건 있었나? 최근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20초 후에, 20초 후에 정지. 뭐 알려줬어요? 시간 알려줬고, 거리 알려줬고, 나중, 속력 알려줬죠? 그럼 5개 중에 3개 알려줬네. 그럼 풀 수 있다는 얘기네. 그지? 그거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뭘로 한번 해볼까? 지금 요거 물어보는 거니까 뭘 알아야 돼?
일단 가속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바로 알 수 있는 건 없죠, 지금. 이거하고 시간 해도 가속도는 알아야 되니까. 야, 이거 V0입니다. 이거 V0. 이게 V예요. 이게 V. 나중. V0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식 하면, 나중이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V0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 모르고요. 시간 T 20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볼까요? 뭐, 요걸로 해봅시다. S가 300. 그 다음에 V0 모르고요. T는 20초라고 했으니까 20 V0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1 AT 제곱이에요. 그러면 2분의 1 AT T의 제곱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200A가 되겠네. 자, 요거씩 다시 적어볼게요. 여기가 200A, 여기가 20V0, 여기가 300. 세 개를 아는데 한 식에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립으로 푸시면 돼요. 자, 요 식에다가 얼마? 10을 곱해주면 A가 날아가겠네. 그죠? 그래서 10 곱해주면 10V0 플러스 200A. 요 식에다가 10을 곱해서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300은 요게 10V0 그리고 날아가죠. 그래서 V0가 얼마? 30m/s.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거 활용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수업을 해도, 다음 시간에 퀵 테스트 요거 한 번 더 할 수 있어. 한 번 더. 그래서 한 2문제 정도는 요거 활용하는 거 다시 할 거고, 2문제 정도는 오늘 수업하는 내용에서 좀 넣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저번 시간에 숙제 있었나? 숙제가 어디였냐? 보자. (46에서 48) 자, 이거 풀어왔어요. 다 푼 사람? 손. 3명? 이 사람들은. 다음 시간까지 다시 풀어오세요. 46에서 48. 오늘은 진도를 조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도 부분을, 하고, 다음 시간에 봐가지고 이거 풀이 다시 해드릴 테니까 46에서 48 숙제 안 한 사람들은 다시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56페이지 이제 힘에 대한 겁니다. 힘. 선생님 최대한 칠판에 잘 적어 드릴 테니까. 자, 선생님이 힘 표시를 하는 방법을 일단 볼게요. 힘 표시. 표시는 이 힘의 표시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화살표로 해요. 우리가 화살표.
화살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요 점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를 작용점이라고 해요. 작용점. 자, 그 다음에 요 화살표의 길이를 힘의 크기라고 해요. 화살표 길이. 화살표 길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10N이야 라고 했을 때 화살표 길이가 얘보다 2배 길어요. 그러면 몇 뉴턴? 20N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20N. 자, 그 다음에 화살표의 방향 있죠? 요 방향성. 요게 힘의 방향이에요. 힘의 방향. 간단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화살표를 이렇게 쭉 연장을 했다. 이 연장선이 뭐냐? 연장선을 우리는 작용선이라고 표현해요. 작용선. 알겠죠? 작용선. 힘의 3요소는 힘의 크기, 작용점, 방향. 이렇게 해요. 알겠죠? 그리고 작용선이라는 개념도 같이 알아둡시다. 자, 그런데 힘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어떤 양이라고 했어요? 저 힘은. 그렇죠. 요거는 벡터량이라고 했어요. 벡터량. 벡터량 기억납니까? 벡터량은 방향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안 되지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 해줬죠? 3 더하기 4는 얼마? 7이지만, 벡터 계산을 하면은 3 더하기 4는 7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잖아. 최대 얼마? 7. 최소 얼마? 1. 이 사이 범위의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벡터는, 자,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 B 벡터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세타라고 하면, 요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자, 얘 평행이동시키고 얘 평행이동시켜가지고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딱 만든 다음에 요 작용점과 작용점끼리 여기 만난 지점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쭉 그어주면 얘가 이것의 합벡터, 그죠? 합력이라고 했죠? 그죠? 합성이 된 벡터. 얘가 3이고 얘가 4면 얘는 계산해 봐야 돼. 이 각도에 따라서 달라져.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얘 크기를 얘를 C라고 해볼게요. C의 크기는 이렇게 절대값 붙이면 크기입니다. 절대값 알죠? 그죠? 수학에서 절대값. 요것이 되면은, 자, 요 크기는 이제 외워서 쓰세요. 이거 우리 다 유도하는 거 해봤으니까. 요거 A 벡터의 크기를 A, B 벡터의 크기를 B라고 합시다. 3, 4 이런 식으로.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구한다고 했어요. 이 코사인 세타. 이 세타가 0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0도면. 0도라는 것은 얘랑 얘가 같은 방향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3N, 이게
4뉴턴. 같은 방향이면 그냥 더하면 돼요. 우리 그냥 스칼러 계산하듯이. 일반 계산하듯이. 그럼 7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여기라는 것은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요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과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루트 근과 제곱근과 이 제곱이 상쇄가 되면 그냥 풀어져서 a 플러스 b가 돼요. 3 더하기 4가 되는 거예요. 3 더하기 4. 같은 말. 자, 세타가 90이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게 90도가 되면 0이 됩니다. 0. 90도라고 하면 이 얘기와 같은 거죠. 그죠? 자, 요거죠. 요게 C. 요게 B. 여기가 A랑 마찬가지죠. 뭐야?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 그래서 90도가 되면 이렇게 구하라고 했어요.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이거지 뭐. 그지? 자, 요거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힘 계산에서는. 힘 계산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 그 56페이지에 있는 얘기는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요 얘기고. 그죠? 57페이지에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맞지요? 요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일단. 됐어? 특히 요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외우세요. 요만큼은. 이 앞에서 다 했던 거야. 그래서 이게 힘 F1, F2 이렇게 하면 여기 F1의 크기, F2의 크기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됐죠? 그 다음에 힘의 단위 있죠? 힘의 단위. 자, 힘의 단위 한번 봅시다. 힘의 단위. 자, 힘의 단위는 뭘 쓰죠? 뭘 써요? 뉴턴을 쓰죠? 근데 원래부터 뉴턴이었을까? 원래부터 이거는 아니고요. 원래 힘은 우리가 F는 나중에 MA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M이 뭐죠? 질량이요. 질량. A는 가속도잖아. 그럼 질량은 킬로그램이고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이게 무엇의 단위다? 힘의 단위야. 쓰기 좋아, 불편해? 불편하죠?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요게 요겁니다. 알겠어요? 얘가 얘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그 SI 다니게 해가지고 기본 물리량과 유도 물리량 이런 것을 배우면 기본 물리량은 다른 걸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위가 딱 하나만 있는 거죠. 단위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SI 단위계에서 기본 물리량 하면 7가지가 있거든. 뭐가 있느냐면 길이, 시간,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 다른 걸 표현됩니까? 안 돼요. 길이
미터, 다른 걸로 표현됩니까?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물리량이에요. 근데, 자, 속력이나 속도, 어떻게 표현하죠? 미터 퍼 세크. 그죠? 기본 단위나 이런 걸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유도 물리량. 유도된 거예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착각할 수 있다? 힘도 기본량인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겁니다. 이건데 복잡하니까, 그리고 뉴턴이 다 만든 거잖아. 뉴턴 이름 붙여준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책에는 어떻게도 표현되어 있습니까? 책에는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죠. 또는 요건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력 가속도. 여기가 이제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되면 그 중력 가속도에 대한 것을 여기에다 표현을 한 거야. 얘들아, 혹시 중력 가속도가 뭔지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그럼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인지 혹시 알아요? 9.8 뭐 이렇게 쓰죠? 그죠? 9.8. 자, 요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게 1kg이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자, M 여기 중력 가속도 G라고 치면 이게 1kg이라고 쳐볼게. 그러면 요게 이제 중력 가속도인데 9.8 써요.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 얼마요? 9.8 kg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됐겠지. 그지? 단위가 여기에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 뉴턴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되니? 어떻게? 9.8 뉴턴이라고 하면 되죠. 왜? 이만큼을 내가 뉴턴으로 바꿨다고 했으니까. 그죠? 우리가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랑 요거 같아. 요걸로 바꾸면 1kg 힘이죠. 요렇게 바꿔. 무슨 뜻이냐면 이만큼 있죠. 이만큼. 여기. 얘만큼. 요걸 단위로 해가지고 그냥 요걸로 딱 집어넣어 버린 거야. 이해가니? 그러니까 앞에 숫자가 그냥 1인 거야. 1인 거야. 이것도 똑같겠죠? 우리말로 그냥 요거 요렇게 바꾸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1kg 중이라고 하면 이거는 몇 뉴턴? 이제 알 수 있겠죠? 이게 얼만데? 9.8이라고 치면 9.8 뉴턴. 됐니?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졸지 말고. 자,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의 평형으로 가봅시다. 5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58페이지. 자, 힘의 평형. 자, 이건 지울게. 자, 먼저 두 힘의 평형을 한번 알아봅시다. 물체가 여기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10N이 딱 작용하는 거야. 작용하고, 자, 이쪽 방향으로도 10N이 작용해요. 그리고 이 연장선이 서로 같아. 아까 연장선을 뭐라고 했죠? 작용선. 작용선이 같은 상태에서 한 물체의 작용점이 다 있고요. 다 있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힘이 있다라고 해야 돼, 없다라고 해야 돼? 힘이 있긴 있는데 실제 작용하는 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걸 R자 힘이 0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R자 힘은 두 힘의 합력과 같아요. 합력은 어떻게 구하죠? 힘이 벡터니까, 그렇죠. 벡터의 합성으로. 근데 일직선상이면 같은 방향이면 그냥 더하고 반대 방향이면 그냥 빼면 돼요. 우리 그냥 스칼라 계산하듯이. 그래서 많이 나오겠죠. 대부분 그런 것만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냥 빼주면 되는 거야. 빼주니까 0인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 이쪽으로 10N, 이쪽으로 10N. 이렇게 되면 합성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팽사변형. 그죠? 이렇게 나타날 거야. 그러면 이 물체는 R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합력이 이거니까. 이 합력이 R자 힘이 되는 거야. 이 방향으로 물체가 쭉 가려고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공부를 하고 있느냐면 평형이에요, 평형. 평형이라는 것은 R자 힘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합력을 다 했을 때, 하나의 힘으로 딱 표현했을 때, 이게 없으면 그때를 힘의 평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면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이루어지면? 가만히 있다. 또, 그렇죠. 항상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해야 돼. 왜? 얘가 처음부터 가만히 있던 애면 이렇게 힘이 걸리면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이쪽이나 뭐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이나 어떤 방향으로 원래부터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죠?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힘이 걸리면 그 운동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그걸 등속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힘의 평형은 이렇게 꼭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이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이쪽은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벡터 하면은 그냥 0이 돼버린 거예요. 0. 자, 그래서 아까 벡터 합성할 때 같은 방향이면 더해라. 반대 방향이면 큰 데서 작은 데 빼면 되죠. 그죠? 비스듬한 방향이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됐지? 이거 계속 강조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힘의 평형 한번 볼게요. 세 힘의 평형. 자, 실제 이 교재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대부분이 세 힘 이상을 주로 다뤄요. 제일 많이 다루는 게 이제 세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물어보자.
자, 요거는 합력이 R자이면 얼마입니까? 얼마? 위로 10N 맞아? 간단하죠? 얘랑 얘가 상쇄되고 남는 거 요거 하나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 평형이 안 되는 거야. 평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요게 뭐 10N, 여기 10N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용을 했어요. 그죠? 여기를 이렇게 붙여버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 평형이 되려면, 이 물체가 평형이 되려면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힘이 작용해야 되느냐, 이거거든. 그지? 여기서 바로 계산은 안 됩니다. 왜? 선생님이 여기 몇 도인지 안 줬으니까. 자, 고를 때는 어떻게 한다? 평행사변형 그려. 그지? 평행사변형 그리면은 이 둘의 합벡터가 나오겠죠. 그죠? 얘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요 힘을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요렇게 되면, 자, 이게 없다라고 쳐봐. 이 물체는 어떻게 된다? 평형이 된다. 이게 세 힘의 평형이에요. 세 힘의 평형. 알겠니? 이해가죠? 자,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요건 안 되겠네. 잠시만. 자, 그래서 요거는, 물체를 쪽으로 한번 보자. 자, 예를 들어서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 매달려 있는데 자, 이 줄이 있죠, 줄이 이렇게 있죠, 그죠? 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갑시다. 줄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자, 줄에 걸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장력이라고 표현해요. 알겠죠? 장력. 장력은 이제 보통 T로 표현합니다. 아, 그리고 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이걸 얘기를 해줘야 저거를 문제를 풀고 할 수 있겠구나. 자, 뉴턴 운동 법칙 중에 세 번째 법칙이 혹시 뭔지 압니까? 첫 번째 법칙은 이제 관성의 법칙이고, 두 번째 법칙이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세 번째 법칙이, 그렇죠, 작용 반작용 법칙이야. 근데 작용 반작용 법칙이 뭘 의미하느냐면 힘을 설명해 주는 법칙이야. 무슨 얘기냐면 힘이 하나만 있으면 힘이 아니야. 알겠어? 무슨 얘기냐면 요 힘은 항상입니다. 짝으로 존재합니다. 짝으로.
짝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그거는 힘이다, 아니다? 힘이 아니다. 뭔 얘기냐면 봐봐. 자, 여기 A 물체가 있어요. 여기 B 물체가 있어. 응? 뭐 자석일 수도 있고 그냥 질량을 가진 물체일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야. 근데 자, 이게 하나가 지구고 이게 사람이라고 쳐봐. 그러면 지구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죠. 그죠? 그럼 사람은 지구를 가만히 두나? 가만히 둬버리면 이 힘은 힘이 아니게 돼요. 알겠어요? 이 지구가 사람을 잡아당기는 이 힘을 작용이라고 쳤을 때 작용에 대한 반드시 반작용이라는 힘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도 지구를 자기 쪽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게 돼 있어요. 이걸 반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랑 얘가 짝으로 존재하는 거야. 짝.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우리가 말하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반드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알겠지? 저거는 이제 뒤에 가서 더 할 테니까. 그러면 장력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장력은 줄에 걸리는 힘이에요. 그러면 줄에 걸리면 예를 들어서 이 물체랑 이 물체가 있는데 줄로 잡아당기고 있어. 줄다리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요 장력 T라고 해볼게요. T1이라고 해볼게요. T1.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요 T1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줄이 이 물체 A라고 할게. 물체 A를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뭐라고? 줄이 물체 A를 잡아당기는 힘. 얘들아, 그러면 이거의 반작용을 찾아봐라. T1의 반작용.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자, T1은 뭐라고요? 줄이 물체 A를 자, 이렇게 된다. 요거의 반작용 한번 찾아보세요. 얘의 반작용. 이거 없으면 이 T, 이거는 힘이 아니게 되는 거야. 자, 반작용 찾을 때는 이렇게 찾아라. 되게 쉬운 거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자, 여기서 주어가 어떤 거야, 주어? 줄. 그죠? 목적어는? 물체. 자, 반작용이 되면 바꿔라, 그냥. 끝. 그럼 어떻게 되니? 물체 A가 줄을 잡아 당기는 힘. 어떻게 나오는 거니? 줄을 갖다가 A가 이쪽으로 잡아 당기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요 B도 A를 잡아 당기면 요쪽으로 아니지. 요 B를 줄이 B를 잡아당기는 힘. 요 T2. 알겠죠? T2. 그러면 얘도 반작용은 여기서 줄을 B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잘 봐. 여기서 장력은 T1이고 T2지. 그지? 이렇게 중심 방향으로
향해 갑니다. 힘이. 근데 이 T1과 T2가 같아지는 조건이 있어요. 같아지는 조건. 요거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이것과 이게 이렇게 줄이 팽팽해져야 됩니다. 줄 팽팽. 줄이 팽팽해져야 되고, 팽팽해야지 장력이 있습니다. 팽팽하지 않으면 장력은 없어요. 팽팽했을 때 이 T1과 T2가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이 크기가 같아지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뭐가 있느냐? 줄의 질량이 0이 되거나, 알겠어요? 또는입니다. 가속도가 0이 되거나, 줄의 가속도가 멈춰 있거나 등속으로 움직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대부분 이제 줄의 질량이 0인 형태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요걸 가벼운 줄의 질량을 무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T1과 T2가 같다. 알겠어? 그래서 자, 여기 줄의 장력이 이렇게 걸리면 이쪽에서도 이렇게 걸려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걸리면 이쪽에서도 이렇게 걸려요.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걸리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걸려요. 이해 가니?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무조건. 물론 이 장력이 이게 달라지는 경우도 이 책에는 실려 있어요. 실려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요렇게 됐을 때 지금 이 물체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까?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힘의 평형. 그러면 이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개를 해서 어떤 하나의 힘의 크기를 구하느냐. 그걸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볼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각도가 여러 개 되어 있으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 핫벡터 딱 해서 딱 만들어진 것과 크기와 방향이 이렇게 반대인 거, 요거랑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합니다. 자, 이쪽을 이제 X축, 이쪽을 Y축 이렇게 잡으세요. 오케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요걸 만약에 T1이라고 해볼게. 자, 이쪽은 T2라고 해볼게. 자, 이쪽은 여기에 물체가 있는 거니까 T3인데 그냥 mg라고 해볼게. 그죠? mg.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각도가 만약에 세타, 여기 각도가 세타, 이렇다라고 치면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힘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만 잡으시면 돼요. X축 성분, 그 다음 Y축 성분 있죠. 이 힘들을 싹 다 더해버리면 돼요. 알겠어요? 더한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X축으로 싹 다 더한 힘 성분을 더하면은 얼마가 돼야 돼요? Y축으로 다 더한 힘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정지하고 있죠? RTM이 0이네. 요거 다 더해도 0이 돼야 되고, 요거 다 더해도 0이 돼야 돼요. 요거 이해갑니까? 뭐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 그러면 자, 먼저 X축 방향의 힘은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봐. X축 방향. 자, X축 방향 하면요. 자, 요 힘은 X축 방향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Y축으로만 되어 있잖아. Y축으로만 쭉. 그죠? 이쪽으로만 딱 되어 있죠. 자, 그런데 T1은 X축 방향 성분의 힘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요걸 요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요 부분이 X축 방향의 성분이 되는 거야. 그죠? 요게 이제 세타고, 요게 T1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요 길이. T1,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요거 됩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이 책은 삼각함수 못하면 전개가 안 됩니다. 전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삼각함수를 안 배웠지요? 거의 특수각 정도만 아는 정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특수각 정도라도 우리가 잡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거는 해드릴게요. 특수각.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세타라고 해볼게. 세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 A, A가 B, A가 C. 요 길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서 얘랑 요 빗면이죠. 빗면과 삼각형에서 높이, 여기 직각삼각형이어야 됩니다. 얘랑 얘의 비율 어떻게 되죠? C분의 A가 되겠죠. B죠. C분의 B. B. 요런 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 비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나요? C분의 A.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랑 얘 비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각을 중심으로 해서. 자, A분의 B.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요? 자,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C분의 B를 요거를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인 세타. 되겠죠? 사인 세타. 자, C분의 A 비율 있죠? 요걸 뭐라고 하느냐? 코사인 세타라고 해요. 알겠지? 반대로 돌리면 안 돼. 반대로 돌리는 건 또 딴 게 있어요. 딴 게 또 있어요. 이렇게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만 반대로 돌리는 거 다 있습니다. 알겠죠? 뭐 코탄제트부터 해가지고 시컨드, 뭐 코시컨드 뭐 이런 식으로 또 다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분의 B 있죠. A분의 B 이 비율을 우리가 탄젠트 세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알겠지?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너무 밑에다 적었나? 그래서 이 각도가 특수각만 얘기하는 겁니다. 0도일 때가 있고, 그죠? 0도일 때. 그 다음 30도, 45도, 60도, 90도라고 했을 때, 사인 0도는 얼마냐? 사인 30도는 얼마냐? 요거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요거 30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직각이면 요 비율 외워라. 요 삼각형에서 2대 1대 루트 3이야. 짧은 쪽이 1이야. 루트 3은 그냥 1보다 크고 2보다는 작은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긴 쪽이야.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자, 여기가 45도. 45도면 여기가 같은 거야. 그죠? 그러면 1대 루트 2. 이 비율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30도니까 여기는 60도가 되죠. 그래서 30도, 45도, 60도 다 요거 갖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30도면 얼마입니까? 30도면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죠? 45도면 루트 2분의 1이에요. 요거는 분모 유리화하면 똑같은 루트 2를 아래 위 다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60도면 요렇게 돌리면 돼요. 사인을. 그죠? 그러면 60도면 2분의 루트 3 되겠니? 자, 그럼 0이면 어떻게 되냐? 0이면 여기가 붙어버리겠죠? 요 비율은 있는데 요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요거는 길이가 있는데 요게 0이 되는 거야.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0이야, 0. 오케이? 자, 90도가 되면 이게 이렇게 서버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는 거야. 알겠어? 요렇게 돼 있는데 쭉 커지면. 알겠어요? 요 A랑 C의 각도가 90도가 되면 이거랑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1이 되는 거야. 그럼 코사인 세타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요 순서의 반대로 그대로 써볼게요. 안 되는 사람들은 요거 외우셔야 돼요. 에? 알겠죠? 특히 이거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이게 안 되면 이제 선생님이 지금 여기 수업하는 거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요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요것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자, A분의 B인데 A분의 B 자, 30도 볼게요. 30도 A분의 B 그러면 루트 3분의 1이니까 3분의 루트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루트 3분의 1. 자, 루트 3분의 1. 이거 밑에 이거 무리수이기 때문에 유리화 시킨다라고 해요. 여기다 이걸 곱하면 위에도 똑같이 곱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밑에는 3이 되고 위에는 루트 3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45도는 이렇게니까 1이죠. 그죠? 60도면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루트 3. 루트 3. 자, 0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0도. 이게 붙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요 길이가 0이 되는 거죠. 그죠? 요 길이가 0이 되는 거야. 요게. 그러니까 0이 되겠죠. 맞죠? 자, 90도가 되면 이렇게 쓰는 거니까, 자, 요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니? 요 길이가 0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A 밑에가 0에 가까워지면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안 되는 사람들은 적어 놓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봐봐. 요걸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쪽을 그냥 X라고 한번 더 볼게요. 요 길이를. X라고 뒀을 때, 자, 요것과 요것을 가지고 따지면, 코사인 세타는 요 길이가 T1이야. T1분의 여기 X라고 치면 X야.
그럼 우리는 x의 길이를 알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 x는 여기 곱해지면 되죠. t1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가니? 그래서 잘 봐라. 여기에서 이 길이를 아는데 내가 요게 궁금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b가 궁금하면 이것의 사인 성분을 구하면 돼요. 알겠어요? 즉 사인 세타는 c분의 b인데 b를 모르니까 c는 아는데 b를 모른대. 그럼 c가 여기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c 사인 세타. 이걸 빨리빨리 할 줄 알아야 된다. a는 코사인 세타로 하면 어떻게 돼? a는 c 코사인 세타. 여기 가서 곱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요거 두 개만 잘 해도 돼요. 그럼 봐봐. 이쪽 x 성분 요거 하나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t3가 있는데 여기도 세타 성분일 겁니다. 물론 이 각과 이 각이 다르면 세타 1, 세타 2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세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 방향의 성분의 길이는 t3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값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x축 방향의 힘은 뭐뭐 있습니까? 이쪽 오른쪽 방향과 왼쪽 방향 이거밖에 없잖아. 그죠?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잡으면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x축 성분 요거 더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t1 코사인 세타. 그 다음 이쪽은 t3 코사인 세타. 이게 합치면 0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것과 여기에서 요 y축 방향의 성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쪽 y축 성분. 두 개를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하나를 마이너스 성분. 이렇게 해서 y축 성분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요거 새 힘의 합력 요거 다시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